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산 직장인입니다. 제가 오늘은 일을 잘하는 직원과 일을 못하는 직원을 나눠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일 잘하는 직원이다, 못하는 직원이다 이렇게 한 번에 나눠서 그 사람을 생각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직원, 내가 싫어하는 직원은 나눌 수 있어도 잘한다, 못한다의 척도를 나누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전 직장 동료한테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연봉 협상 때문에 업무 평가를 받았는데 일을 못하는 직원으로 좀 낙인이 찍혔다. 어떻게 해야 일을 잘하고 어떻게 해야 일을 못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직장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다 국룰로 알아들을 거예요. 이 패턴이 통하지 않는 회사면 그 회사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제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대기업 파견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3개월 만에 갑자기 정규직이 됐어요. 정규직이 되고 그리고 2개월 만에 바로 선임으로 또 승진까지 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들어왔던 그냥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직원이 갑자기 정규직이 되고 갑자기 선임까지 승진한 케이스는 없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정말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걔가 그렇게 일을 잘한다며, 걔 일을 잘한다며, 걔가 업무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며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비춰질 뿐 이 사람들은 뭘 보고 나한테 일을 잘한다고 하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직장에 다니다가 제가 이직으로 인해서 퇴사를 한다고 하니까 대표님이 얼굴이 사색이 되셔가지고 이틀 뒤에 갑자기 저를 회의실로 불러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그냥 바로 지금 당장 싸줄 테니까 네가 언제까지 있겠다라는 약속만 해줘라. 사이닝 보너스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에 대뜸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제 통장에 꽂힌 적도 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야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한테 알랑방구 끼고 막 싸바싸바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저를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일을 하면은 그 데이 루틴, 뭐 주간 루틴, 그리고 한 달 루틴 다 세워서 그것들을 전부 다 업무 목록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록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회사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까지 싹 다 정리를 해놔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업무가 이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해주고 있고 나는 앞으로 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까지 정리를 해놔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싹 다 공유하고 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다 자료를 오픈을 해놓죠.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는 회사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히스토리가 되고 기록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회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스스로 업무 판단도 좀 빨리 해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그냥 넘겨도 되는 거. 근데 이거는 보고를 해야 될 거. 이거를 빨리 나누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을 할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 구분이 잘 안 되는 사람 보고 아 얘가 업무가 조금 서툴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거를 물어보고 꼭 물어보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걸 넘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게 일을 못한다라는 표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럴 때는 이것저것 다 물어봐도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회사에 대한 그 파악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알아서 어떻게든 회사를 빨리 이해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서 그런 거는 절대 이제 일을 잘한다 못한다의 척도로 나눌 수가 없지만 이 사람이 일한 지 한 6개월, 1년이 됐는데 분명히 이 정도는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판단을 못하는 경우 그럴 때 아, 얘 일 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업무 계획 자체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일을 조금 잘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떨어진 일에 막 급급할 뿐이지 만약에 나중에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저런 건 어떠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수익이 더 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말이라도 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좀 더 회사에 필요하겠죠? 근데 또 그게 채택이 돼서 잘 되고 있어. 운영이 잘 되고 있어. 그리고 그 운영이 되는데 그거를 서포트할 능력까지 그 사람이 갖추고 있어. 그러면 완전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거든요. 그렇게 일을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제 일 잘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신입 때는 상상을 못했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되게 작고 보잘것없는 돈일 수 있겠지만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뜸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금 당장 네 통장에 놔줄 테니까 절대 나가지 말아라. 연봉도 올려줄 거고 다 해줄 테니까 절대 나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잡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피드백을 나한테 남긴다 하면은 내 업무 방식이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일 못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은 보통 휘발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이번 회의 때 이렇게 일을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우린 다 헤어졌어요. 근데 분명히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제가 말했던 게 끝을 맺어야 내가 토요일까지 뭘 만들고 월요일 날에 업무 보고라도 할 텐데 땡땡씨 뭐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은 네? 그거 만들기로 했나요? 네? 아니요? 아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목요일이 됐어. 땡땡씨 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네? 아니요? 헉, 네? 제가 게을러서요. 죄송합니다. 혼내주세요. 막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시전하는 거죠. 그러면 아 너 빠져 이렇게 하고 그냥 내 스스로 만들고 걔가 해야 되는 것까지 내가 싹 다 만들고 그냥 내가 싹 다 그 공을 가져가고 끝인 거예요. 그럼 걔는 자기가 똑같이 말을 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도 하나도 만드는 게 없고 휘발되고 기록화된 것도 없고 나중에 네가 만든 그 자료에 대해서 싹 다 증빙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증빙도 전혀 못하고 그냥 계속 휘발된 상태로 업무 성과가 나지 않는 직원으로 회사에 낙인이 찍히는 거죠. 보통 기간을 잘 못 지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해요. 상세하게 파악을 전혀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업무 내용들이 휘발되고 있어서 자기가 했던 프로젝트가 뭔지도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 그로 인해서 결과물이 또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제를 하고 그냥 업무적으로 보는 그 행동들만 봤을 때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딱 그 연협을 할 때고 업무 성과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리체크를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보통 피드백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오는 사람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했던 업무들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나는 이거를 했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냈고 사실은 여기에서 되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유도리 있게 잘 해결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바로 마치 무당이 신들린 것처럼 다다다다다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한 번쯤 내가 업무를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기술 쪽은 전혀 또 다른 결과로 나오겠죠. 다른 측정 방식이 있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무직이나 어떠한 그 수치로 결과를 표현해야 되는 업무 루틴을 가진 곳에서는 이 패턴이 가장 베스트일 것 같긴 해요. 예, 베스트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냥 아는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흘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타트업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